네, 저는 미디어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송우준이라고 합니다. 작가님의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된 작업이 망원동 인공위성이잖아요. 네네. 어, 개인 인공위성을 발사한 계기가 있나요? 개인 위성을 이제 망원동 인공위성이라보다는 이제 오픈소스 인공위성 프로젝트가 정식 명칭이긴 한데요. 네. 그 개인이 이제는 인공위성도 학교를 다니거나 어떤 연구기관에 도움 없이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식 같은 게 다 공유되어 있다라는 걸 말을 하고 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그 인공위성 프로젝트를 했다고 듣기도 했어요. 인공위성 발사 후 어떤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나요? 일단은 뭐 이제 우주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게 좀 더 쉽게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면 제 프로젝트도 조금씩 무시당하기도 하고, 우주에 대한 거 특히나 요즘 제가 인공위성 쏘고 한 8년이 지났나? 지금에는 이제 더욱더 우주 이야기가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거는 뭐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 역시 이제 우주 프로젝트가 그렇게 먼 미래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만드는데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주 프로젝트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의 어떤 편견 속에, 그러니까 그건 꼭 국가나 아니면 뭐 애국심으로 해야 되는 프로젝트다라고 알려져 있게 되었는지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위에 편견 같은 거? 편견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인공위성을 썼다라든지 과학을 위해서 썼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발사를 하기 전과 발사를 하고 난 후에 주변 사람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발사를 하기 전에는 그냥 농담처럼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근데 그 농담을 더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고, 실제로 발사하고 난 후에는 그 결과에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결과는 또 별로 궁금해 하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지금 통신은 안 됐고, 아직 통신은 안 됐고, 지금은 지구상으로 이제 떨어져서 다 불탄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게 발사를 한 게 2014년? 13년입니다. 13년이요. 그러면 그게 거의 나로 발사할 때랑 비슷한 연도네요. 나로가 2013년 2월쯤에. 아, 그랬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럼 13년 몇 월인가요? 4월입니다. 아, 그래서 뭔가 더 주목을 받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쏜 다음에는 아무런 반응은 있지 않았었고. 그래요? 네, 알려지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알려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인공위성 그 발사를 하고 할 때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송호준이라는 이름을 크게 알리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거를 통해서 기사가 나와서 많이 좀 회자가 된 적이 있었고, 이제 방송 출연들을 하게 되면서 조금 알려졌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발사를 하기 전과 후에는 그렇게 큰 반응 같은 건 없었나요? 근데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발사 전에는 외국에서 되게 많이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사 후에 발표를 하거나 방송에 나올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인공위성 발사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7년 동안 방황을 했다고 듣기도 했어요. 뭐 방황도 했지만 이런저런 작업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인공위성에서 쌓여진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바꾸고, 해체하고, 이제, 뭐랄까, 불확실하거나 우연한 것들에 대한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런 쪽 작업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아, 대표적으로 어떤 작업들이 있었나요? 대표적으로 이제 압축하지 마라는 작업이 있고, 반인공적인 한국어 발성 기법, 또 뭐가 있었지 최근에. 골드 앤 실버라는 밴드도 하기도 했었고, 뭔가 이렇게 생방송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국립국악당하고 작업한 것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관련된 오프닝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작업을 했는데, 그 모든 거 역시 어떻게 하면은 즉흥적인 상황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즉흥적인 상황들을 보통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이제 인공위성 작업 이후에 특히나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계획적인 상황보다는 즉흥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뭐랄까 에너지도 있고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공위성 발사 영상을 봤을 때 춤추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뭔가 성공했다는? 성공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드디어 이제 인공위성 작업을 그만하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의 춤입니다. 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얼마 동안 하셨죠? 2008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거의 한 6년?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MBC 요트 원정대에 출연하면서 큰 관심을 또 얻었어요. 네네. 네. 이후에 번개장터에 인공위성과 또 개인 작품 같은 거를 판매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요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이제 그 I Want My Yacht 프로젝트가 정식 명칭인데 네.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개장터랑 같이 해서 번개장터가 도와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팔고 요트를 사서 이제 떠나자라는 이제 프로젝트여서 20년 이제 10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어떤 흔적들을 정리를 하고 어떤 바다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나간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역시나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고 모아왔었던 여러 가지 저의 어떤 취향들을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점에서도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작업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그 중고 번개장터에 올린 이유는 이제 보통 이런 작업들은 다 갤러리 같은 데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중고장터에서 판매를 해서 좀 다양하게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작가님께서 작품이자 중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뭔가 작가의 입장에서 중고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이거든요. 그쵸. 이제 그 작업은 보통 이제 되게 엄청난 권위를 지녀야 되고 뭔가 이렇게 되게 만들기 힘든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느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공위성 프로젝트도 이제 누구나 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뭐 프로젝트처럼. 근데 동시에 또 이게 또 팔렸으면 좋겠고 그런 어떤 역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작업을 되게 위대하게 어디다가 놓고 멋진 조명을 놓고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고장터에 어차피 작업들은 다 중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장터에 올려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그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술관에서 얻는 사람들한테 얻는 반응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왜냐면 미술관에 있으면 대부분 미술 관계자만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 사러 온 사람들의 반응? 사러 오지는 않고 이제 뭐 팔린 건 없는데 작업들 중에서는 아직은 근데 이제 되게 황당해하는 반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팔 수가 있냐? 뭐 웃기다. 중고장터에서 그런 거 처음 본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악플 같은 댓글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저런 모든 그 이야기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작업과 그걸 바라보는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어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의미인가요? 미술관에서만 관객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아, 네. 그럼 이거 만약에 작품들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글쎄요, 뭐 다시 어디 창고에 놔두던가 해체해서 놔두던가. 근데 이제 저의 추후의 계획은 어쨌든 물리적인 이런 현장에서의 작업들을 최대한
하지 않고 다 디지털 세상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이제 추후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시 제목도 로그아웃이라고 한 거고 육지에서 로그아웃하고 이제 바다나 다른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제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작업,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전시 방식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생각도 많이 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나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안 그래도 답답한데 지하에 이 제작업실 지하잖아요. 네. 이 작업실 같은 지하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라는 게 되게 뭐랄까 우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세상과 뭔가 이렇게 교감 같은 걸 이루면서 하지만 요즘에 이제 통신 기술도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여기 있나 배 안에 있나 어디 있나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왜 지하에 있을 것이냐? 먼 아주 넓은 곳에서 살면 안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요토원정대를 그 프로그램을 찍고 나서 먼 바다에 빠지다 보니 그러면 이 작업실을 다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관계장터를 만났고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실은 만약 바다로 떠나면 작업실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작업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많은 것들이 이 전시 기간 내에 팔리거나 네. 나눔을 통해서 나눠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좀 더 비워지게 되면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저 비슷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공공 공간처럼 쓰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새로운 통신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새로운 경제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환경이나 기후를 이야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이제 실험적인 어떤 공연이나 어떤 장치들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에는 얼마 정도 나가 있을 생각이에요? 뭐 지금은 아무 뭐 육지를 떠난다 그래서 이제 계속 떠나는 게 아니고 한두 달씩 계속 걸러서 떠나면서 이제 상황들을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작업실이 공공 공간이 되거나 만약에 팔리게 되면 그 작가님이 한국에 왔을 때 작가님만의 개인 공간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 개인 공간이 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네.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월세라 아. 팔리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월세로 하신 건가요? 네, 지금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한테 큰 부담이라 뭔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민을 해보고 안 되면 여기도 이제 저는 나가야겠죠. 그러면 요트 원정대를 통해서는 어떤 영감들을 얻었나요? 일단은 이제 먼 바다를 처음 나가봐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저한테는 엄청났고 뭐 높은 파도라든지 뭐 강한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 같이 탔었던 사람들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좁은 공간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트를 타다 보면 고립의 시간도 길 텐데 이런 고립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고립의 시간이 있어야만 다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더 에너지 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가 되게 이렇게 까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구나. 자기 혼자서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뭐 외로움의 고립의 시간이라기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코로나로 인해서 또 느끼게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뭐 그것도 그렇고 뭐 그 전부터도 이제 혼자서 이것저것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인공위성 프로젝트 때는 작품이 우주를 향해서 가고 또 요트 프로젝트 때는 작가님께서 바다로 가시잖아요. 인공위성 프로젝트 때는 작품이 우주를 항해하고 또 이번에는 작가님께서 바다를 항해를 할 텐데 작가님의 생각하는 항해는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저는 아직 우주는 항해를 해보진 않았지만 바다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조금 저렴한 버전의 우주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상 배를 타보니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게 이별에서 저별로 가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 역시 저는 우주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항해라는 거는 글쎄요, 뭐 시간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어떤 존재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생각을 하고 있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육지를 떠나자라는 그 말 자체가 기존에 있는 저한테는 기존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틀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의미가 이제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품들을 아직은 못 팔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못 판 건가요? 네,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목걸이 같은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제 우라늄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10억에 올려놨는데, 9억 9,999만 9천, 하여튼 그렇게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맥스로 올릴 수 있는 최대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뭐 장난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았지만, 이제 사실상은 이제 그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가 이제 제 작업의 어떤 뭐 나름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하고 댓글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뭐 희망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대화나 논쟁을 통해서 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죽음을 시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나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할 수 있다면 뭐 이 작업으로서는 값어치를 한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사회에서는 어쨌든 금액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뭐 보험금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가격을 10억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 목숨값보다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목숨값이 10억은 안 되나 보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기에는 산다는 건 어떤 의미고 작가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작업하는 것 같고, 네, 뭐 그냥 계속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이제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작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특정한 이제 직업군에서는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고민들을 작업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누구나 인공위성을 만들고 싶고 요트를 타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은 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행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영감을 지속할 수 있는 또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뭔가요? 지속할 수 있고 실행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하고 비슷하게 뭐 되게 힘들 때도 많고 힘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귀찮고 뭐 금전적인 여유도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이.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힘도 쌓여가는 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저의 여러 가지 상황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면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요즘들은 빨리 정리하고 어떻게 배를 잘 꾸려서 지금 다음 여행을 나가야 되나를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여행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저 역시도 이제 사람들한테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촉발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의 재미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을까? 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에 대해서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영감을 어떻게 간직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영감을 주는 존재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고 정말 주변을 둘러봐도 뭐 자연에서부터 여러 다양한 사람들, 딱히 위대한 사람들은 저는 별로 영감을 저한테는 주지 않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뭐 글, 영상, 뭐 유튜브 등등등 영감을 주는 건 되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뭐 유지하거나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는 쉽지는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여유에서부터 어떤 뭐 체력에서부터 여러 가지 힘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만 뭐 요즘에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조금 그렇게 힘이 없다라고 해도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힘이 생기더라고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기자님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나 뭔가를 계속 하는 거야말로 영감을 제일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나? 그러니까 영감이 있어서 프로젝트를 한다라기보다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생기고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작가님의 그 작업의 경우에는 아티스트 개인이 하기에는 뭔가 큰 작업들이 많잖아요. 작업을 하기 전에 세우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나요? 요즘에는 그렇게 큰 작업을 안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요트 프로젝트는 되게 큰 프로젝트인 것 같고 저만의 기준? 저만의 기준은 뭔가 이렇게 결론이 많이 나지 않은 프로젝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과가 없는 열려있는 뭐 압축하지 말라는 제 작업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10초 정도를 카메라 앞에 서서 최대한 압축 안 당하게 움직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업과 같은 경우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계속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작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번 이 요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시 까불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알려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이제 듣고 싶어 하는 거고, 제가 그 사람들의 반응을 그러니까 내가 뭐 가르치는 입장이나 나를 따라하세요의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저 역시도 그냥 모르는 길을 가보는 거고, 육지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말도 안 되는 과장과 억측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들한테 재밌는 어떤 대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것 같고, 그 작업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행위가 책을 읽는 행위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열려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요트 값은 다 마련이 된 건가요? 요트 값을 완벽하게 다 마련할 수는 없었고,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어디서 돈을 가져와서 이제 요트를 구매를 하게 된 건데, 그걸 떠나서 어쨌든 번개장터랑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예 요트를 구매를 할 수도 없었고,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좀 뜻깊었던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이나 이제 이렇게 작업을 중고 장터에서 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창작하고 만드는 행위 자체에 대한 가치가 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 당연히 어떤 거는 너무 비싸게 제가 올려놓은 거고,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만 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뭐 6년간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뭐 예를 들어 최소로 잡아서 한 300이라고 잡았을 때에 그래도 이제 2억은 넘어가거든요, 그 가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작업해왔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전히 비싸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냐, 뭐가 어쩌냐.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니까 작업은 작업대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은 이제 제가 작업할 때 이제 썼었던, 제가 좋아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취향을 또 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양성을 인정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거창하게 되게 무섭게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되게 뭐 어두운 공간에서 하는 전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중고장터에서 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하다 보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지 않나요? 뭐 일단은 전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도전을 한번 잃는 게 많겠죠. 근데 전 도전을 이번 프로젝트도 도전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어떤 큰 정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봐도 이건 진짜 특이했다 하는 작업이 있나요? 제 작업 중에요? 네. 글쎄 뭘까 특이하다라고 느껴지는 작업은 특이하다라고 딱히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송우진이 생각하는 자유롭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다양한 생각을 정말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나도 그렇고, 내가 남에게도 그렇고, 그게 가장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도전들을 통해서 발견한 창작자로서의 송우준, 또 사람으로서의 송우준은 어떤 사람인가요? 잘 모릅니다, 아직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어떤 사람일까 고민하면서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뀔지 이왕이면 좋게 잘 바뀌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창작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게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한 건데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창작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도 이제 그걸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해줄 말은 없는데 같이 계속 잘 창작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포기를 망설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번 인공위성 프로젝트 때도 말을 했지만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건방진 것 같고 그냥 불가능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의미예요? 불가능은 비싸기 때문에 하면은 되는데 돈이 좀 든다. 네. 감사합니다.